안녕하세요. 술고래 말고 부자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IPO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을 비롯해서 공모주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 공모주에 대해서 요즘 사실 좀 무분별하게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 또한 사실 뭐 공모주 투자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모주가 어떻게 되고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공모주가 어떤 거고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청약을 받고 뭐 회사에 있어서는 공모주 IPO를 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이득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좀 제약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고요. 일단 먼저 IPO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공개 방법 그리고 공모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 상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PO의 개념입니다.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즉 회사를 설립한 개인이나 소수 주주들이 이제 자신의 주식 구주라고 하는데 이거 옛구자를 씁니다. 이제 구주를 일부를 일반 투자자에게 팔거나 또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신주 이제 새로운 주식이죠. 결국 이걸 발행해서 그 해당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닌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이제 밑에 두 화면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국민 주식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고요. 오른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코스닥 기업이고요. 이제 셀트리온을 처음에 하려다가 이제 셀트리온이 원래 코스닥이었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보여드린 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업 공개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건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주 주식입니다. 구주 매출이죠. 이제 결국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없고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기존 주주들은 이제 상장 차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식은 미리 가지고 액면가에 해당하는 주식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모가 되면은 그 금액만큼 차익을 얻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IPO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주 매출과 신주 공모를 섞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 방법들은 결국 이제 회사의 자본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를 발행해서 그 주식만큼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회사로서의 주식 대금, 이제 들어온 주식 대금은 뭐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거나 뭐 운영 자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부채가 많을 경우에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모가 결정 과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은 이제 기업 공개에 앞서서 기업 업무를 공개 업무를 도와주고 진행할 증권사와 이제 주간 업무 계약을 맺습니다. 뭐 주간 업무 계약을 맺을 때 한 곳과 맺을 수도 있고요. 여러 곳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물론 거기서 주관사가 대표 주관사가 있고 또 서브 주관사가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곳만 정해서 한 곳과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증권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뭐 미래에셋대우라든지 한국투자증권, 뭐 NH투자증권 등등 이러한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공개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평가 방법은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평가 방법까지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증권사는 이제 그 이번에 공개하는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의 이제 사업 내용, 자산 가치, 뭐 수익성, 그다음 안전성 등 그리고 유사 기업의 비슷한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 기초로 해서 그 공개할 기업의 주당 공모가 범위 이거를 뭐 흔히 밴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밴드를 설정해서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여기 그래서 산정을 해서 만약에 기관이나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상단에 많이 몰리면은 이게 사실 흥행으로 갈 확률이 높겠고 만약에 좀 떨어진다 이러면 만약에 이 근처에 하한가 이제 밴드 하단 쪽에 이제 결국 결정이 된다면 아마 흥행 쪽에서는 조금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요 예측입니다. 이제 수요 예측은 이제 주관 증권사와 기업이 협의해서 이제 공모가 범위를 정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로 해서 이제 결국 최종 주당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최종 공모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해당 가격에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게 바로 청약이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식이 배정되면 증권시장에 결국 상장이 되겠죠. 이제 상장일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상장일에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당일에 시초가는 어떻게 되는지. 시초가는 최초 상장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매수 매도 호가를 받아서 결정입니다. 호가라는 게 그 가격을 부르는 거죠. 매수가가 얼마고 매도가가 얼마인지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투자자들은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가격 제시가 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결국 공모가가 뭐 여기 밴드가 있으면 여기에 정해지든지 정해지면은 결국 그 범위에서 그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이번에 공모가가 49,000원이었습니다. 최종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의 최종 공모가 49,000원인데 이제 여기 원이 빠졌습니다. 49,000원이고요. 이제 공모가의 90%는 44,100원, 공모가의 200%는 98,000원. 상장 당일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공모가 200%, 98,000원에 정해졌습니다. 즉 이거는 엄청난 흥행을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제가 그 자금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번 IPO의 지금 계속 하반기까지 흥행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이제 그 시초가 이 98,000원에서 그날 30%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종가가 127,000원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 은어인데요. 이제 사실 바람직한 언어는 아닙니다. 이제 흔히 따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모가의 200% 그 더블이죠. 더블의 상한가를 쳤다 해서 이제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SK 바이오팜은 그 3일 동안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4일째부터 아마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3일째 되는 날 매도를 했고요. 이제 이게 SK 바이오팜 주가인데, 이제 제가 이거를 표시한 거는 이제 그 시초가, 이제 그날 7월 2일에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127,000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요. 이제 7월 4일은 이제 앞에 페이지 화면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캡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127,000원이죠. 그 다음에 상한가 갖고 7월 4일도 아마 상한가를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모주가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시초가에서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가고 이제 이틀 후에도 상한가를 가면은 그럼 사실 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인 뭐 우리사주조합 등이 갑자기 이거를 팔 수도가 있습니다. 나는 5,00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공모해서 상장했더니 지금 뭐 3만원이다. 이러면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여기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오버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버행은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등반을 할 때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구간을 일컬어서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 이미지를 넣을까 하다가 이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오버행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오버행의 뜻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과잉 공급 물량입니다. 한마디로 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인이 갑자기 팔아버리면 차익 실현하면은 그 주식의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이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증권시장에 있어서 새로 이제 상장, 이제 신규 상장 IPO죠. 뭐 M&A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주식을 상장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일로부터 유가증권 코스피 경우에는 6개월이고요. 코스닥의 경우 1년입니다. 이제 요즘 보통 IPO하는 기업들은 사실 좀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이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은 코스피였고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도 이제 보호예수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1년간 보호예수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상장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갑자기 그거를 차익 실현하고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의 경영권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분 싸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뭐 하루 이틀 뒤에 팔아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이러한 보호 예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일정 장치가 있죠. 보호 장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IPO에 대한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모 신주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이제 용이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IPO를 하면은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간접 금융의 의존도를 경감. 이건 결국 뭐 대출이든 이제 은행 빚 그런 차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경감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촉진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결국 상장한다는 거는 그 부채 비율이나 각종 그런 재무 구조에 대한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재무 구조에 대한 부채 비율 등 그런 재무 구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무 구조에 대한 관리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미지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터넷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러한 업무를 직접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상장을 통해서 세법상 혜택을 수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뭐 소득세 경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 상장에 대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업이나 오너 입장에서는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에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하면 이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이 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특히 오너 입장에서는 외부 경영 간섭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지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뭐,
아주 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은 모를까, 이제 조그만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기사나 그런 거를 보셨겠지만, 이제 슈퍼개미들이 이제 5% 이상 지분을 사서 이제 또 경영권을 얻겠다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가가 좀 등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실 무분별한 상장, 이제, 물론,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상장이 계속되거나 하면 이제 약간 좀 체력이 이제 아주 좋지 않은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땐 상관없지만 뭐 경기 침체나 글로벌 증시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뭐 분식회계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뭐 모든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모두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감사가 심해지고 있고, 요즘 내부회계 같은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요. 이제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위험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은 결국 주주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소액 주주들, 특히 저희 같은 개미들은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투자자에 해당 기업에 대한 꼼꼼한 정보 파악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무제표를 잘 보고, 신문기사도 많이 보고, 그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이 내용 준비하기까지, 이제 저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제 기업 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제가 산 지는 좀 됐는데, 재무를 담당하는 분뿐만 아니라 공시를 담당하는 분, 특히 공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 같고요. 꼭 뭐 공시를 이 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저도 좀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좀 관련 지식을 좀 더 늘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좀 좋은 내용이 많아서 향후 앞으로 관련 내용이 있으면 짧게라도 영상을 올려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번 보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